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우파 신당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당대표와 자유화혁신당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소위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 구형량보다도 8년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인 윤희환, 이재준 판사 등 3명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했습니다. 황 대표와 자유화혁신은 제소장을 통해 이진관, 윤희환, 이재준 판사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및 미국 입국 금지 조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를 미 정부에 제소한 바 있는데 이번에 3명의 판사를 추가로 제소해 황 대표의 지금까지 미 국무부 및 재무부에 제소된 한국 법조인은 판사 5명, 특검 1명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화혁신은 제소장에서 주요 제소 사유로 먼저 적법 절차 위반 및 방어권 박탈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로 변호인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제소장에서 피제소인 즉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에서 변호인이 재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법정 구속 감치 15일하고 퇴정을 명령했다.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헌법 제12조 제4항을 물리력으로 박탈한 것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론화된 부정선거 증거의 조직적 묵살을 들면서 한덕수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공론화된 부정선거 증거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제소인 즉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런 공론화된 부정선거 증거들을 일체 채택하지 않고 묵살했으며 변호인의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정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제소인 즉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공론화된 부정선거 증거들을 일체 채택하지 않고 묵살한 것은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혁신은 이어서 정치적 보복을 위한 사법권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검찰 구형 초과 중형 선고 및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선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피제소인 즉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초과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통상적인 양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법리적 판단보다는 친중좌파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에 부역하기 위한 보복성 판결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 업무 종사라는 죄명을 붙여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 현 사법부가 결론을 미리 써내려간 선취 판결에 가깝다. 아직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인 핵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의 전제 사실과 법적 평가를 정작 제대로 된 증거조사조차 하지 않은 다른 사건 재판부가 선행해 확정하는 기이한 흐름은 우연의 산물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사법부 내부에 이미 방향성이 공유되고 있으며 위에서의 먼의 압박과 내부적 컨센서스가 개별 재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냉정한 법리의 저울에 올려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와 자유혁신은 또 깨어난 시민들에 대한 매도와 저항권 모욕 문제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진관 부장판사 등이 깨어난 시민들에 대해서 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제소장에서 피제소인 즉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깨어난 시민들을 매도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피제소인은 이들을 선동에 휘둘리는 무지한 군중 또는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으로 묘사하며 이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것은 부정선거다. 만약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과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10 총선이 부정하게 치러졌다면 그러한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는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그러한 국회가 내린 결정들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피제소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을 묵살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와 대통령을 옹호하기만 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혁신은 제소장에서 또 피제소인 이진관 부장판사 행위의 중대성과 관련해 먼저 친중좌파 정권의 정치적 숙청 도구화를 들면서 이진관 판사의 일련의 행위는 친중좌파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에 적극 부역한 것으로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극형을 선고한 것은 친중좌파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에 협력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법치주의 파괴 및 사법부의 정치화를 지적하면서 이진관 판사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은 법치국가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안재판을 선취함으로써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선행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부역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혁신은 또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인 편파적인 여러가지 행태도 들었습니다. 먼저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권유하는 등 유죄를 전제로 한 재판 지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질의 과정에서 국회 봉쇄 가능성을 인식했는가, 폭동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 등 유죄를 전제한 질문을 반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를 법정 구속하면서 판결문에서 친위 쿠데타니 위로부터의 내라는 위법성이 더 크다는 등 정치적 표현을 사용했고 국민의 용기 운운하면서 감정적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 후 일고 있는 사회적 파장과 비판 분위기도 소개했습니다. 먼저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이진관 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 직권남용, 법정 파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고 일부 변호사 단체는 이진관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을 제기했으며 불법 감치와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단체들은 이진관 판사가 부정선거 증거를 묵살하고 가짜 국회를 옹호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진관 판사의 모교인 마산고 동문회 마산고 구국동지에서조차 이진관 판사를 파문 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는 피제소인 이진관 판사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혁신은 또 과거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사건, 성남FC 사건 등에서 공판 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와 자유혁신은 이진관 판사 등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는 대한민국 내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에 갇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재소인 즉 이진관 판사 등에 대한 제재는 다른 법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자 발급 거부 및 입국 금지, 자산 동결 조치는 피재소인 이진관 부장판사 등의 인권 침해 행위 중대성에 비추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 이는 피재소인 이진관 판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제재는 아니므로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혁신은 피재소인 이진관은 친중좌파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에 적극 부역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편견에 따라 과도한 형을 선고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피재소인 이진관 판사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공론화된 부정선거 증거들을 묵살하고 가짜 국회를 옹호하며 깨어난 시민들을 매도하고 저항권을 모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더욱이 그의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선취함으로써 아직 열려있어야 할 본안재판의 판단 범위를 사실상 봉쇄하고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것은 부정선거다. 피재소인은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을 묵살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와 대통령을 옹호하기만 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냉정한 법리의 저울에 올려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는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있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재소인 즉 황교안 대표와 자유혁신은 미 합중국 국무부 및 재무부에 대하여 피재소인 즉 이진관 부장판사 등 3명의 판사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청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에 앞서서 미 국무부 및 재무부에 제재 조치를 요청했던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등의 체포행위를 방해했다 이러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방해라고 징역 5년 중형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 직무방해한 너희들은 어떻게 돼야 하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판결은 위법이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란죄 소추권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단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황교안 자유혁신 당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자유혁신 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국가 운영의 균형을 바로잡는 선택이 돼야 한다. 그래서 신당 자유와 혁신은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들을 세우고 있다. 이들과 함께 새로움이 무엇인지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저는 평택을에 출마합니다. 가장 무거운 곳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새 얼굴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가 경험을 다시 쓰느냐 버리느냐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평택에 제 국가 운영 경험을 쏟아넣겠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평택이 대한민국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말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인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재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형을 높여갈 것입니다. 재판으로 직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라 바로잡는 데 힘모으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택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양향자 최고위원
그리고 유승민계인 유의동 전 의원 등이 이 지역 출마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양향자나 유의동 이런 자가 만약 국민의힘 공천을 혹시 받아서 출마한다면 무조건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동, 양향자 이런 자들이 아무리 국민의힘 공천이라도 왜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